임성배 TV 보는 거 텐데크. 오늘은 이 편한 세상 답심리 아르테폴의 국민주택의 청약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326세대 중에 121세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조금 작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1층 6개 동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을 당첨자로 선정을 합니다. 2025년 3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 답심리 아르테폴의 위치고요. 군자 초등학교와 인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답심리 초등학교, 현대시장, 그리고 미디어 아트센터 같은 주변에 학교와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의시설들이 그래도 일부 잘 갖춰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제 5호선 장안평역하고 이제 답심리역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서울의 신축 아파트의 희소가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 가격도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호선의 호재를 볼 수 있으면서 주변에 청량리역이 있습니다. 이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노선이 교차되게 될 이제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곳인데 이 청량리역하고도 인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재정 및 촉진지구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신시가지로 변모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편한 세상 답심리 아르테폴 같은 경우에 이제 84A 타입의 분양 가격이 11억 5천만 원 선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있는 답심리 파크자이 같은 경우가 이제 5년차가 된 아파트인데 33평의 실 거래 가격이 11억 8천만 원에 이제 거래가 됐어요. 또 바로 아래쪽에는 답심리 두산 일부 17년차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노후화가 진행된 아파트인데 33평 분양가가 이제 거래가가 9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또 인근의 대단지 아파트인 레미안 위브가 있는데요. 10년차가 된 이 레미안 위브의 아파트는 33평형의 실거래 가격이 12억 2천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분양 가격만 본다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주변 시세 대비 비슷하게 책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서울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죠. 이제 바로 인근에 분양을 했던 이 청계 SK뷰 같은 경우에도 35평형의 분양 가격이 13억 4천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었는데 평균 경쟁률이 143대 1의 경쟁을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가점제 100%였는데 이제 추첨제 물량들이 배정이 되게 됐죠.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은 추첨제 60%,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60%,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100% 추첨제 물량이 배정이 되죠. 하지만 이 편한 세상 답심리 아르테폴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이기 때문에 저축 총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감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부지가 상당히 작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세대당 그 동간거리가 상당히 짧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게 된다면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지가 작고 세대가 작기 때문에 그런 단점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동간거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좁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지의 활용을 하기에 부지가 너무 작은 것은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59 A타입 같은 경우에 41세대 이제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2,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욕실이 이제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 공간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방에도 팬트리 수납 공간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면 자체는 이제 침실 1에도 안방에도 드레스룸이나 파우더룸이 없는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좋은 평면으로 보여지지는 않네요. 59 B타입 같은 경우에 22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2,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A타입은 팬트리 공간이 없었는데 복도 팬트리가 있는 것이 좀 인상 깊네요. 다만 주방 같은 경우에 환풍이 잘 안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 27세대이고요. 역시 3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이 이제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 작은 드레스룸이 있고요. 그리고 파우더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84제곱미터인데도 불구하고 드레스룸이 상당히 작은 것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침실 3 부분에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제 대형 팬트리라든가 주방에 팬트리 공간이 없어 보이고, 주방 같은 경우에도 이 공간감이 상당히 작아 보이네요. 84B 타입 같은 경우에 23세대, 여기도 이제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과 이제 파우더룸이 작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 상당히 협소해 보이고요. 거실 공간은 좀 넉넉하게 뺀 것 같은데, 이제 환풍에 대한 부분이 단점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84C 타입 8세대 2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이 공간 같은 경우에도 안방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작아 보이고, 현관 팬트리라든가 주방 팬트리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공간의 효율성 측면이 좀 아쉬워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든 평면의 구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청약 저축 또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때는 해당 거주자 서울특별시가 우선하고요. 이제 여기에 선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 저축 총액이 많은 분을 당첨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이 아닌 이제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이제 1회 최대 인정 금액은 10만 원까지 인정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특별 공급이 10월 4일, 그리고 1순위가 10월 5일, 2순위가 10월 6일에 있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3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9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가 있는데, 59A 타입 같은 경우에 41세대 분양 가격은 9억 1,100만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59B 타입 같은 경우에 22세대 9억 1,700만원, 84A 타입 27세대 11억 5,400만원, 84B 타입 23세대 11억 6,800만원, 84C 타입 8세대 11억 4,900만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분양 가격을 놓고 본다면, 이제 이 물량 같은 경우에 그 저축 총액을 가지고 당첨자를 선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분양 가격이 국민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다고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아파트의 입지가 아주 초역세권도 아니고요. 단지가 그렇게 대단지 규모도 아니고, 또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평면 자체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물량은 서울의 핵심 지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져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가격 자체는 굉장히 좀 저렴했으면 좋겠는데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에 청약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축 총액이 낮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청약 전략들을 한번 잘 짜면 좋을 것 같고요. 평면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분양 가격이 좀 더 저렴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랬으면은 아무래도 평면이라든가 입지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 이 분양 가격 자체가 조금 무거워 보여요. 이 물량이 이제 청약 경쟁률을 하고 이제 당첨자의 그 당첨 금액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물량 끝나면 한번 여러분들도 경쟁률하고 이런 물량에도 얼마나 신청했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이제 청약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물량을 누군가는 좋게 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 현장도 한번 돌아보시고 이 분양 물량의 가격이 정말 적정 가격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양 물량들이 계속 좋은 곳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물량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